그날 나는 칼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신우이의 집문 앞에 섰다. 피가 끓는 듯한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고 그 순간 그녀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은 충동이 스쳤다. 하지만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니, 이건 너무 쉽다. 내가 내게 한 짓만큼 천천히 무너뜨려 주마. 어머니의 마지막 숨결이 떠올랐다. 병상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내 팔을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수진이를 믿지 마. 그 아이는 우리 가족을 파괴할 거야. 그 말은 독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고 이제야 그 의미를 깨달았다. 신우이 박수진, 그녀는 단순한 가족의 적이 아니었다. 그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괴물이었다. 그리고 그날 아이들의 눈빛이 변했다. 이모가 아니래? 수진 이모가 그러셨어. 6살짜리 조카의 그 한마디가 내 세상을 산산조각 냈다. 서울의 번잡한 강남거리, 그 끝자락에 자리한 고급 아파트 단지. 김씨 가문의 본관은 늘 화려한 불빛으로 빛났다. 나는 이지은, 김민호의 아내였다. 민호 오빠와 결혼한 지 겨우 2년.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나는 이 가족의 일부가 된 듯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믿었다. 민호와 나는 대학 시절 만났다. 그는 경제학 전공의 모범생이었고 나는 디자인을 공부하는 평범한 여학생. 그의 미소는 따뜻했고 그의 손길은 나를 안정되게 했다. 지은아, 내가 내 가족이 돼줄래? 그의 청혼은 로맨틱한 한강 다리 위에서 이루어졌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나는 영원한 행복을 꿈꿨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결혼 후 민호의 형인 태호 오빠의 집으로 향하는 길은 늘 긴장으로 가득 찼다. 태호 오빠는 대기업 임원, 그의 아내 박수진은 명문대 출신의 완벽한 주부. 그녀의 미소는 예에 바르지만 눈빛에는 항상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지은 씨, 민호랑은 어떻게 만났어? 재미있는 이야기 좀 해봐. 그녀의 질문은 늘 가시 돋친 듯 했다. 처음엔 단순한 오해로 치부했다. 신우이와 며느리의 관계는 한국에서 영원한 전쟁터니까. 하지만 수진이는 그 이상이었다. 그녀는 내 취미인 그림 그리기를 비웃었고 내 요리를 평범하다고 깎아내렸다. 우리 집은 전통이 중요하니까. 지은 씨는 좀 더 노력해야 할 것 같아. 그녀의 말 한마디가 내 자존심을 갉아먹었다. 아이들이 태어났다. 태호 오빠 부부의 첫째, 민준이는 5살, 둘째 지은이는 3살의 귀여운 쌍둥이였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다. 이모, 안아줘. 민준이가 달려올 때마다 내 가슴은 녹아내렸다. 주말이면 민호와 함께 태호 오빠 집으로 갔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수진이와 함께 저녁을 준비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나는 부엌에서 지은이를 안고 노래를 흥얼거렸다. 작은 공주님, 이모가 재미있는 이야기 해줄까? 아이는 깔깔 웃었다. 그때 거실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날카로운 톤. 민준아, 지은 이모. 그건 아니야. 이모는 가족이 아니라고. 수진 이모만 믿어, 알았지?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조심스레 거실로 나갔다. 민준이는 장난감을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엄마. 지은 누나가 아니래. 수진이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아, 지은 씨 왔어. 아이들 교육 중이었어. 오해하지 마. 오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부서졌다. 나는 아이들을 무시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내가 이 가족의 일부가 되려 애썼다. 그런데 왜 나를 가족이 아닌 존재로 만들려는 거지? 민호에게 말했다. 오빠, 수진 언니가 이상해. 아이들에게 그런 말을. 민호는 웃으며 안아주었다. 지은아, 수진이는 그냥 장난친 거야. 형수님 성격 알잖아.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나는 신경 썼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차갑게 느껴졌다. 수진이의 미소 뒤에 숨겨진 게 무엇일까? 나는 모른 척하려 했지만 그 말은 내 마음에 독초처럼 뿌리를 내렸다. 며칠 후 가족 모임에서 다시 만났다. 어머니, 김 여사의 생신 잔치였다. 어머니는 늘 나를 아끼셨다. 지은아, 내가 와서 집안이 밝아졌어. 그녀의 말에 수진이의 눈썹이 살짝 꿈틀거렸다. 잔치 중 아이들이 장난을 치다 민준이가 내 치마를 잡아당겼다. 이모, 놀아줘. 수진이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민준아, 지은 누나는 바빠. 수진 이모랑 놀자. 아이의 눈에 혼란이 스쳤다. 왜? 이모 아니야? 그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수진이는 웃으며 말했다. 아니, 지은 씨는 민호 오빠 아내지. 우리 진짜 이모는 아니잖아. 가족 혈통이 중요하니까 그녀의 말은 가벼웠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어머니가 헛기침을 하셨다. 수진아, 그만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내 얼굴은 창백해졌고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봤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눈에는 피로와 상처가 가득했다. 왜 나를 미워하는 거지? 수진이는 태호 오빠와 결혼할 때부터 완벽했다. 명문가 출신, 미모, 지성. 그런데 왜 나 같은 평범한 여자를 견디지 못하는 걸까? 나는 검색을 시작했다. 시누이와의 갈등, 가족 내 배신? 인터넷은 비슷한 이야기로 넘쳤지만 내 상황은 달랐다.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호의 회사 일이 바빠지면서 가족 모임이 줄었다. 하지만 수진이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문자로 자이들 선물 사줄래? 지은 씨 취향 아니니까 괜찮아 라고 보내며 나를 무시했다. 나는 참았다. 한국 여자로서, 며느리로서 참는 게 미덕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 참음은 내 안의 불씨를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다. 위암 말기. 가족이 모였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나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다. 지은아, 내가 민호를 잘 부탁해. 그리고 수진이 조심해. 그 말에 태호 오빠가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수진이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따라주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장례식장에서 수진이는 완벽한 상주였다. 검은 한복을 입고 눈물을 흘리며 손님들을 맞았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지은 씨, 어머니 좋아하시던 차 좀 타와. 그녀의 지시가 날카로웠다. 나는 따랐다. 하지만 장례식 중 아이들이 울자 수진이가 속삭였다. 지은 누나한테 가지 마. 나쁜 사람이야. 그날 밤 나는 울었다. 민호가 안아주었지만 그의 위로조차 공허했다. 오빠, 나 진짜 가족이 아니야. 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바보같이 내가 내 전부야. 하지만 그의 말은 내 상처를 아물게 하지 못했다. 장례 후 유언장이 공개됐다. 어머니는 재산의 일부를 나에게 물려주셨다. 작은 아파트와 현금. 수진이의 눈빛이 변했다. 어머니가 왜 지은 씨한테? 우리 아이들 교육비가 필요하신데 그녀의 말에 태호 오빠가 동의했다. 맞아, 형수. 재고 좀 해보자.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건 질투가 아니었다. 탐욕이었다. 수진이는 나를 장애물로 봤다. 그리고 아이들을 이용해 나를 고립시키려 했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진실을 파헤치겠다. 민호의 죽음은 갑작스러웠다. 그날 아침 그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지은아, 오늘 저녁에 태호 형 집 가자. 아이들 보고 싶어. 그의 키스에 나는 웃었다. 알았어, 오빠. 사랑해. 오후 3시 전화가 왔다. 교통사고. 민호의 차가 트럭과 충돌했다.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그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다. 의사는 급속 출혈이라고 했다. 나는 무너졌다. 왜 나 혼자 두고 가? 그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부짖었다. 장례식은 순식간에 치러졌다. 태호 오빠가 모든 걸 주관했다. 수진이는 여전히 완벽했다. 지은 씨, 민호가 걱정했을 텐데. 강해져야 해. 그녀의 위로는 독이었다. 장례 중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내 곁을 피했다. 민준아, 저기 안 가? 슬픈 사람이야. 민호의 죽음 후 나는 공허했다. 그의 옷을 정리하며 추억을 더듬었다. 우리는 행복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끝난 걸까?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가 과로로 졸음운전이었다. 하지만 내 직감이 속삭였다. 뭔가 이상하다. 수진이의 태도가 변했다. 그녀는 자주 전화했다. 지은 씨, 민호 유산 처리 좀 도와줄래? 태호가 바빠서 유산. 민호는 회사 주식과 저축을 나에게 남겼다. 하지만 수진이는 가족 몫으로 나누자고 압박했다. 아이들 미래를 생각해봐야 내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겠어? 나는 거부했다. 언니, 민호 오빠 유언대로 할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유언. 그건 가족 전체의 문제야. 내가 외부인인 줄 알았으면. 외부인. 그 단어가 칼처럼 꽂혔다. 나는 조사하기 시작했다. 민호의 휴대폰 기록을 봤다. 마지막 통화는 수진이와였다. 형수, 뭐야? 갑자기 그의 목소리가 불안했다. 통화 내용은 삭제됐지만 나는 해커 친구에게 부탁해 복구했다. 태호 형, 수진 언니가 이상해. 회사 돈 좀 빼돌린 것 같아. 민호의 메시지였다. 빼돌리다. 김씨 가문은 건설회사, 태호 오빠가 대표, 민호가 재무 담당. 수진이는 회계보조였다. 그녀가 돈을 훔쳤다고? 나는 더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병원 기록. 그녀의 암은 초기였는데 왜 말기 진단? 약물 오남용 흔적이 있었다. 그리고 수진이가 간호를 맡았다. 의심스럽네. 나는 혼잣말했다. 어느 날 태호 오빠 집에 갔다. 아이들을 보고 싶었다. 문을 열자 수진이가 나왔다. 지은 씨. 갑자기 왜? 아이들 봐야죠. 그녀는 문을 가로막았다. 아이들이 내 이름도 안 불러. 무서워하거든. 무서워한다. 나는 아이들을 불렀다. 민준아, 민준이가 고개를 내밀었다. 하지만 수진이가 끌어당겼다. 가지마, 이모 아니야? 나쁜 마녀래. 아이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나는 돌아섰다. 눈물이 흘렀다. 집으로 돌아와 술을 마셨다.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민호의 사진을 보며 울었다. 그날 밤 꿈을 꿨다. 수진이가 웃으며 칼을 들고 다가왔다. 너는 가족이 아니야? 다음 날 나는 민호의 회사 동료를 만났다. 민호 씨 죽기 전 수진 씨와 다퉜어요. 돈 문제로 동료의 말에 내 심장이 뛰었다. 수진이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자신의 사업을 차리려 했다. 민호가 막아서자 사고를. 증거를 모았다. 은행 기록, 이메일, 하지만 부족했다. 태호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수진 언니 이상해요. 그는 웃었다. 지은아, 슬퍼서 환각 보는 거 아니야? 형수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고립됐다. 친구들은 피했고 가족은 나를 미쳤다고 봤다. 우울증이 왔다. 약을 먹었지만 밤마다 악몽이 들었다. 트럭이 의도적이었어. 나는 확신했다. 고립은 나를 변화시켰다. 거울 속 여자는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다. 눈빛에 날카로움이 스며들었다.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민호의 유산으로 버텼다. 하지만 돈은 서서히 줄었다. 수진이의 압박 때문이었다.
법적으로 가족 모기야? 소송 걸어도 돼? 나는 싸웠다. 변호사를 고용했다. 김씨 가문 재산 분배는 유언대로 법정에서 수진이는 눈물을 흘렸다. 지은 씨가 우리를 파괴하려 해요. 배심원들은 그녀를 불쌍히 여겼다. 판결은 타협. 나는 절반을 잃었다. 그 후 아이들과의 만남이 끊겼다. 태호 오빠가 자이들 교육에 방해라고 금지했다. 나는 공원에서 몰래 봤다. 민준이가 수진이 손을 잡고 웃는 모습. 왜 나를 버린 거야? 가슴이 찢어졌다. 조사를 깊게 했다. 사설 탐정 고용. 박수진 씨 과거를 파헤쳐 주세요. 보고서가 왔다. 충격적이었다. 수진이는 명문가 출신이 아니었다. 고아원 출신 태호 오빠를 속여 결혼했다. 그녀의 첫 결혼은 실패, 전 남편에게 학대당했다. 하지만 더 큰 비밀, 그녀의 장남 민준이는 생물학적 아들이 아니었다. DNA 테스트 결과 아버지는 태호 오빠가 아닌 회사 파트너 이사장이었다. 외도, 나는 떨었다. 수진이는 불륜으로 재산을 노렸다. 어머니의 죽음도 의심. 독극물 흔적. 민호의 사고. 트럭 운전자가 수진이의 친척이었다. 증거가 쌓였다. 녹음, 사진. 하지만 아직 부족. 나는 속으로 계획했다. 천천히 무너뜨리자. 어느 날 우연히 수진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화려한 옷차림. 지은 씨. 오랜만이네. 민호 생각나. 나는 미소 지었다. 언니, 아이들 잘 크죠? 그녀는 웃었다. 물론. 내가 없어서 더 좋아? 그 말에 내 피가 끓었다. 하지만 참았다. 대화 중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여보, 오늘 저녁에 태호 오빠 목소리. 그녀는 사랑해 라고 답했다. 하지만 화면에 뜬 이름은 상무님. 나는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해킹으로 그녀의 이메일을 봤다. 불륜 증거, 돈 세탁 계획. 이게 내 진짜 얼굴이야? 발견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복수를 위한 무기가 생겼다. 하지만 서두르지 않았다. 심리학 책을 읽었다. 트라우마와 분노의 관리. 수진이처럼 나는 차갑게 계산했다. 태호 오빠에게 익명 편지를 보냈다. 당신 아내의 비밀을 아세요? 불륜 사진 첨부. 그는 나에게 왔다. 지은아, 이게 뭐야? 수진이가 아니라고 믿어. 그의 눈에 절망이 보였다. 나는 부정했다. 오빠가 믿는 대로요? 수진이는 패닉에 빠졌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너지. 이 짓 한 거 너지. 나는 차분히 차를 따랐다. 언니, 무슨 소리예요? 오해야. 그녀의 손이 떨렸다. 아이들 건드리지 마. 내가 가족 아니라고 했잖아.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가족. 언니가 먼저 나를 배제했어요. 아이들에게 지모 아니야라고. 그녀는 창백해졌다. 그건 장난이었어. 장난.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녹음된 그녀의 말,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울며 나갔다. 미안해, 지은아. 용서해. 하지만 용서는 없었다. 나는 더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죽음. 법의학 전문가에게 의뢰. 독살 가능성 80%, 범인은 수진이, 재산 상속을 앞두고. 민호의 사고도. 트럭 운전자 신문. 돈 받았어요. 박수진 씨로부터 모든 게 연결됐다. 그녀는 가족을 파괴한 괴물이었다. 나는 동맹을 찾았다. 민호의 옛 친구, 회사 직원. 도와줄게. 수진이 그년, 증오스러워. 계획은 세밀했다. 가족 모임, 어머니 기일에. 모두 모일 터. 나는 초대장을 보냈다.
추모식. 와주세요. 그날 나는 아름다운 한복을 입었다. 미소로 맞이했다. 태호 오빠, 수진이, 아이들. 어서 오세요. 수진이는 불안해 보였다. 지은 씨, 왜 부른 거야? 시작. 나는 연설했다. 어머니, 민호 오빠를 그리워해요. 눈물을 흘렸다. 모두 감동받았다. 그러다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영상이 나왔다. 수진이의 불륜, 독살 증거, 사고 음모. 이게 뭐야? 태호 오빠가 소리쳤다. 수진이는 부정했다. 가짜야. 지은이가 조작한 거. 하지만 DNA 결과가 나왔다. 민준이 아버지는 당신이 아니에요. 오빠, 아이들은 울었다. 엄마, 왜? 수진이는 무너졌다. 미안해. 재산 때문에. 경찰이 왔다. 내가 신고했다. 체포하세요. 재판은 길었다. 수진이는 모든 걸 부정했지만 증거가 산더미였다. 독살, 살인 미수, 사기. 판결, 무기징역. 태호 오빠는 이혼했다. 아이들은 나에게 왔다. 진짜 이모. 나는 안아주었다. 그래, 이모야. 이제 영원히. 나는 새 삶을 시작했다. 그림을 그리며 아이들과 살았다. 복수는 끝났지만 상처는 남았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강하게 만들었다. 서울의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민호야, 봤어. 정의가 이루어졌어.